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금요일 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요 며칠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수급 변동을 몇 가지 타임라인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면 먼저 8월 31일에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에 따라서 자금 집행이 있었고 이날까지 MSCI 자금이 편입되지 못하면은 지수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31일에도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에만 거래대금이 2조 원 가까이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 일부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펩트론이 고가 대비해서는 17%나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당일의 상승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하루 만에 손실폭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뒤로 9월 1일에는 삼성전자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6개월 정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가 36% 정도 상승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9월 1일에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16% 수준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HBM이라는 기술을 SK하이닉스가 글로벌리 가장 빠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HBM 5세대 시제품 공급 소식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HBM 기술력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공격적인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 관련 장비주들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납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많게는 1년 정도 양사의 기술력 격차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로드맵 수준을 더 좁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1분기, 한 개 분기 정도로 추격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4세대 공급을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9월 1일에 나왔고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9월 첫째 날 발표된 수출입 데이터에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양극화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평범한 수준의 시장, 즉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했다면 삼성전자가 한 4% 상승하고 그 뒤를 이제 SK하이닉스가 2% 정도 상승을 하는 요 정도로 마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2% 수준 하락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에 반도체를 담는다면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담는 것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간의 두 개의 기업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적어도 10% 정도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 1일에 삼성전자가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분위기가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그동안 못 오른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쪽이 아마 변압기 섹터일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엘렉트릭과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변압기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이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보급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효과로 변압기가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 쇼티지가 발생해서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데 불구하고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판매량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두 개 업체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수출입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매출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실적 자료를 만들 때 회사의 주력 제품이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물량과 단가를 확인하고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보다 얼마나 현재가 좋은 상황에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기관들의 실적 추정에 가늠자가 되는 자료들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의 시간차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첫 달, 지난달의 무역 데이터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9월 1일에 8월 한 달간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된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8월에 초고압 변압기 월별 수출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에 나타났었던 YOY 성장률인 57%를 완전히 꺾여버린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요. 최근 변압기 섹터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피크아웃 논란, 언제까지 호황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감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성장률이 꺾였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1시 이후로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8월에 회사 전체에서 2주간 휴가가 있었고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일주일간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일수 자체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수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한 달에 절반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으니까 이 정도 데이터라면 충분히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앞으로 다음 달부터 다시 얼마나 좋은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분기 단위의 실적을 얼마나 지켜주느냐가 결정을 하겠지만 말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과 조금만 안 좋은 내용이 시장에 돌아다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투매를 쏟아내는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비싸게 사지만 않으면 물려도 크게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또 주변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두 번째 이제 물려도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라면 다시 수익 구간을 보게 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바닥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시점 혹은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보인 시점에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빠지더라도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매물은 얼마나 쏟아내는지 체크를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오늘 영상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잘 한번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 주가는 결국에는 기관과 외인들이 형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올 초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결집을 해서 매매 동향에서 주체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이어도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몇 년간 그런 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결국 자금력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예를 들면 기관 투자들은 매니저 한 명이 운용하는 총 규모가
많게는 1조 정도 되는 경우가 한 회사에 한 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 하에 펀드의 비중의 1%를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1000억이라는 규모의 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은 기관의 자금력에 비교할 바가 못 될 겁니다. 개인들이 1억씩 1000명이 결집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팔아버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왜 이러지? 그리고 더 빠질까봐 겁나서 팔아버리는 게 개인 투자들이다 보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움직일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남아있어야 경험치도 쌓이고 실력도 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가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의 변동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들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